그 다음부터는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자사주 매입은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쭉 진행이 돼 진행되고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이때 기업 실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공개 매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미 그 전부터 14일 이전부터 그 유증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증을 계획하지 않았냐. MBK가 그 공개 매수에 일부 성공하고 나니까 네. 바로 다음 날 기업 실사 들어오면서 유상증자를 사실상 생각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적이 승기를 잡는 것 같으면 나도 반격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승기를 잡았는지는 알 수는 없고. 아, 그냥 신청만 끝난? 그렇죠. 신청만 끝나. 신청 끝난 날 그날 몰라요? 그날 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죠. 근데 어쨌든 14일날 예,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계약 관계도 있고 뭐 할 테니까 이미 그 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다들 의심을 하던 와중에 실제로 증권 신고서에 이제 돈을 갚기 위해서 채무안을 위해서 우리가 2.5조 원을 유상증자를 한다, 신주 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년 1분기에 갚겠다라고는 채무 상환이 다 이번에 공개 매수를 하면서 빌린 빚이에요. 예. 이번에 생긴 부채를 갚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공모 유상증자인 경우에도 제3자에게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와중에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데 예. 그럼 이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 그 고려아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정지업이 기본적인 회사인 건데 굉장히 어떤 신기술을 위해서 막대한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 공장을 지을 만한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당장에 갚아야 될 빚이 엄청 많이 있느냐. 근데 고려아인은 현금 부자로 되게 유명한 예. 기업이란 말이에요. 빚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건을 맞추려면 갑자기 증자할 이유를 미리 빚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미리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빚을 해놓은 다음에 그래. 빚 갚으려고 유상증자한다 그러면 안 돼요? 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게 명확히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에 계신 분에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법원 가서 다투긴 해야겠습니다만 가처분 신청을 하면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그렇죠. 하면 이제 법원에서 MBK가 판단을 할 텐데 제가 그 고려한 측에 물어보니 사실 우리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사례랑은 다르다. 보통 그 신주 발행이라고 하는 게 상법에도 조항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 공모 유상 증자인 경우에는 상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에도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둘 다 규율을 받긴 하지만 정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적시를 해놨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해준 거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회사 정관에 맞습니다. 함부로 유상증자 같은 거 하지 마. 그쵸.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고려안 측 주장에 따르면. 근데 고려안에는 고려안 그런 같은 거 경우 없어? 우린 그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따져봐야 되지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고려안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까지만 되면 또 이렇게 다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오전에 저기 어디죠? 금감원에서 갑자기 미래에셋 공개 매수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상증자까지 맡은 이 미래에셋 고려아연 쪽 주관사. 맞습니다. 예. 그 현장 조사를 갑자기 나갔거든요. 그 현장 조사를 왜 나갔냐라고 했더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 공개 매수를 할 때 예. 공시를 한 내용이에요. 고려한 측에서 여기 본 공개 매수를 통해서 취득하는 자기 주식 전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예. 이 말인즉슨 이 자사주 공개 매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게 아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가처분을 안 받아줬잖아요. 예. 이게 있고 뒤에 있는 이게 진짜 핵심인데 공개 매수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 재무구조, 사업 내용 등의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재무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재무구조 변화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공개 매수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고 결정을 하니 그러니 공개 매수 끝나고 나서 유상증자할 사정이 생긴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너희들 저 보고서 낼 당시에 이미 회사에 유상증자 계획이나 이런 거 다 있었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14일이라고 하는 게 그 일종의 하나의 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미래에셋의 증거 잡으러 갔군요. 그럼 맞습니다. 금감원이. 그래서 이번에 금감원이 아까 오후에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똑같이 공개 매수도 미래에셋에서 했고 예.
그 유상증자도 미래에셋에서 했는데 어떻게 서로 모를 수 있냐? 어떻게 서로 모를 수가 있냐. 그리고 심지어 같은 팀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 그 팀에 가서 서랍을 뒤져보든 어떻게 하든 하면 맞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렇습니다라든가 유상증자와 관련한 어떤 내용을 사전에 적어 보고서 낼 당시에 이미 왔다 갔다 한 그렇죠. 흔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의도된 바고, 의도된 바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공개 매수를 할 때 이런 식의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이 부정거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유상증자 발표를 어제 오전에 했는데 네. 금감원이 이런 의혹이 있네 싶어서 하루 만에 가서 그걸 하고 왔어요? 일단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이 14일에 대한. 이 14일이 뭐냐. 그리고 니네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냐. 아, 그거를 언론이 지적을 맞습니다. 했어요. 언론 뭐 MBK에서 지적해서 언론이 받았던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거 보고 금감원은 출동했다. 아마도 그런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여튼 금감원이 최근에 둘이 너무 이렇게 격하게 다투다 보니 예의주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금감원에서 바로 현장 조사를 했고 저러면 유상증자를 하려면 그 MBK에서 분명히 신청할 게 뻔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네. 법원을 설득해야 되고 판사가 그래 너는 해라 너희는 현대엘리베이터랑 좀 사정이 다른 것 같네 라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큰 시각에서 보자면 누가 봐도 이거 경영권 지키려고 하는 유상증자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실질이 같은데 과연 형식의 어떤 차이로 뭘 해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사실 법률적인 형식은 갖췄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법률적 형식 때문에 처음에 그 가처분 신청할 때도 이거 배임이다. 예. 이게 누가 봐도 경영권 방해인 건데 이게 무슨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재고냐. 그래서 배임 회사 돈을 쓰는 건 배임이다라고 가처분에 2번이나 갔지만 형식적 논리로 2번 다 고려한 측이 이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떤 형식적인 법적인 논리는 고려한 측에서 맞춰놨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14일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다음에 거짓말을 했다는 부정거래 의혹이 벌어지면서 이게 판세가 갑자기 뒤집힌 겁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저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신청에서 네. 뭐 자꾸 금감원이 심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두산그룹이 저 인프라코어랑 뭐랑 붙이고 떼고 하려다가 계속 빠꾸 맞은 게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오늘 브리핑할 때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승인이 아니라 이게 정정 요청인데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그 증권신고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그 MB 영풍이랑 MBK 측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아하. 근데 다만 MBK나 그 영풍 쪽에서 가처분 신청했다는 아직 소식은 안 들리거든요. 예. 금감원에서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캘린더 상으로는 유상증자는 실제로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11월 내일부터가 11월인데 12월 달에 청약이 12월 3일 사일이에요. 한 달 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한 달 사이에 MBK는 막으려면 금감원의 심사로 막든가 맞습니다. 막히던가 아니면 가처분에서 스스로 막던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러지 말라고 판결을 내려주던가. 그렇죠. 근데 사실 만약에 이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고려한 측이 이겼을 것으로 가처분도 이겼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러면 갚아야 되는 정당한 빚인가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잖아요. 네. 근데 이미 법원에서 요거는 니네가 빚낸 거 정당한 빚이야. 회사 빚으로 내도 되는 빚이야. 예. 라고 이미 그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면 그 정당한 빚인데 요거 갚는다고 유상증자하는 게 안 돼? 당연히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이거 뒤집으려면 본인들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맞아요. 형식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건 만약 이번에 이게 형식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고려 아연 쪽에서 시도한 만약 패키지라면 일단 돈 빌려서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고 하고 그렇죠. 어이구 이 돈 갚아야 되네. 그러니까 그 명분으로 유상증자하고 유상증자해서 자기 직원 20% 가져가고 이걸로 우호지분하고 또 지분이 어째 모자라면 또 어디서 돈 빌려서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고 자사주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이구 또 돈 갚아야 되네. 또 유상증자하고 직원들은 또 대출 받아서 자기네 주식 사야죠. 그거야 이제 직원들 사정이지 회장님 사정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절대로 적대적 M&A는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될거 완벽한 아니겠어요? 방어 조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럼
이번에 오케이 해줬는데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할 명분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돼서 그래 그래도 형식 요건은 갖췄으니까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 해서 유상증자 하세요라고 하면 이제는 뭐 그냥 회장님 그거나 이사회만 장악하고 있으면 지분이 5%든 10%든 아무도 못 건드리는 회사가 된다는 뜻인데 이거는 너무 쉬워서 2%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상황에서는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테고 그 전에 이미 전에 그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말을 하긴 했지만 지금 내부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속된 말로 눈이 먼 거 아니야? 얘네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거래라고 하는 것도 면밀히 들여다볼 테고 실제로 예. 부정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미래에서는 이걸 방조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뭐 형사처벌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금감원에서 아마 맡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만 금감원에서 어떤 그 법률적인 조처를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가처분을 그 인용 안 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건 사실입니다. 형식 요건으로만 보면 무슨 배경으로 그럼 지난번에 예전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할 때 안 돼라고 한 건 무슨 근거로 그런 거죠? 요거는 명확하게 돈 쓸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니들이 돈 쓸 곳이 없는데 경영상의 목적으로 돈 쓸 곳이 없는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본다는 거죠. 라고 봤죠. 법원 판단이. 근데 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법원 자체가 요거는 회사 돈을 쓰는 게 맞아. 빚내서 해도 돼. 라고 이미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 돈 쓸 용도를 어디 할 명분이 없어서 못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뭐 신규 사업 진출이든 뭐 설비 투자든. 근데 그게 뭐 단순히 선언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법원에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은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네요. 난 설득 안 됐는데. 그래서 내지는 보통 가처분인 설득됐는데? 경우에는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그런 것들 건데 왜냐하면 증명, 진짜 본안소송처럼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 유상증자가 안 되면 분명히 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만기를 매우 짧게 뒀을 거라고요. 1년 뒀습니다. 1년. 1년이면 아직은 몇 달 시간이 더 있으니 맞습니다. 그래서 1년이나 남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유상증자로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다른 대안에 대한 불가피성 그만큼 입증해라고 할 수 핀치에 있겠네요.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드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시나리오별로 지분율을 세세하게 보여드린 적이 맞아요. 있는데 이번에 그럼 유상증자를 성공하면 어떻게 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 지분은?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국민연금이 기권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게 네. 상수라고 봤고 뭐 국민연금이 뭐 캐스팅 보트 들고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영풍이랑 MBK 측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의를 점하고 있기는 해요. 나머지 다 긁어 모아도 잘 안 된다. 최윤범 현 회장은 맞습니다. 저기 유상증자가 됐을 때 지분표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그냥 현재 안 상황. 됐을 때. 안 됐을 때 현재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기권하는 경우. 근데 이 경우에도 사실 영풍이랑 MBK 측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영권을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총 참석한 멤버의 맞습니다. 주주의 과반수만 하면 통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타 주주가 뭐 예를 들면 주총에 불참만 해줘도 불참하는 경우. 불참만 해줘도 땡큐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고 더더군다나 현대차급이 이런 데서 이번에 이사회도 안 나왔는데 만약에 기권을 한다 싶으면 영풍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48% 들고 가면 맞습니다. 49%가 주총에 참석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참석할 49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의 뭐 패색이 짙었잖아요. 근데 예. 신주 발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우리 사주 들어오고 우리 사주 들어오고 기타 주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호 지분이 100% 본인들 편을 든다는 가정하에 현대차도 다 맞습니다. 최윤범 회장 손 들어준다는 가정하에 일단 지분율도 앞서고 더더군다나 39.28%라고 하면 가반수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총 임시주총에서는 경영권을 안 뺏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 저렇게 되면 저 신주 기타는 뭐고 기존 기타는 뭡니까?
이거는 원래 있던 기존 기타 주주. 우리 개인들. 그렇죠. 일반 공부 유상증자를 했을 때 또 들어오는 생기는 신주. 개인들. 맞습니다. 저렇게 되면 그냥 일반 개인, 이해관계 없는 일반 개인들이 주총에 얼마나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야, 저거 의결권 저거 수거 사업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최인보 회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렇게만 충분히 많이 되면- 끌어모으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표싸움으로 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유상증자가 건데. 성공하면 근데 이게 성공이 안 되면 이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시 주총이 열리는 순간 경영권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영풍 및 특별 관계자는 48.14는 이건 뭐 그냥 세볼 필요도 없이 단단한 우리 편입니까 저기는? 맞습니다. 영풍, 그 다음에 장영진 고문 측 특별관계자, 그 다음에 MBK. 이번에 자사주 이번에 공개 매수 성공한 다음에 저 숫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정확한 지분율은 이렇게 되긴 하지만 43.85%인데 국민연금이 기권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이 기권 안 하고 최윤범 회장 쪽에 손을 들어주면이라는 시나리오는 뭐 무시해도 되나요?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 삼성그룹 에버랜드랑 삼성물산 합칠 때는 국민연금이 가서 삼성편 들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회에서도 이렇게 국감에서 얘기를 하기를 적대적 M&A 경영권 분쟁이 있는 그런 데서는 국민의 돈을 어떤 식의 편을 드는 방식으로 쓸 수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게 그럼 알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럼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빠지고 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가정하는 건데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쪽을 압도적으로 유리해서 이사회를 갈아치우면 당장의 경영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인범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돼서 우후 지분을 많이 확보한다는 의미보다는 영풍이랑 MBK 쪽에서 출석표 과반 이상을 못 가져가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기권을 하면 저렇게 된다. 그렇죠. 39 정도 신주를 발행하면 저렇게 되고 네. 이번에 증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번에 증자가 안 되면 딱 이 상황인 거죠. 48.14. 네. 저러면 52% 정도를 다 긁어 모아서 주총에 가야 되는데 최윤범 회장 쪽은 그렇죠. 7.56%를 거의 다 긁어가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저거를 공개 매수해서 다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럼 사실상 공개 매수를 뭐 또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 판단을 한 건 아니고 유상증자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애초 당시의 목표는 유상증자가 아니었을까라고 다들 의심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공개 매수는 사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지라고 당시에는 생각을 했지만 유상증자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한 줄로 꿰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가 오케이가 좀 되거나 그러면 전쟁 다시 벌어지는 거네요. 근데. 그렇죠. 유상증자가 오케이가 된다라고 하면 이 경영권 분쟁은 다시 또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제 유상증자 한다고 공시했을 때 주가가 왜 내렸죠? 올랐어야 되잖아. 야 이제 다시 전쟁 분다보다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이거 말이 되네. 근데 어쨌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판단도 했을 거예요. 진짜 정말 핀치에 몰렸구나. 최윤범 회장 측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백중세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저건 소각한다는 자사주 다 소각하고 네. 한 건 그런 건가요? 그렇죠. 계산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는 빼고 소각한다고 가정한 뒤. 그럼 지금은 방법이 하나 저는 이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자사주는 지금 이번에 모았죠. 돈 빌려서. 맞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소각해야 되는 거예요? 소각 기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럼 임시주총할 때까지는 소각 안 해도 되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그 자사주를 임시주총 하기 전에 우호 세력한테 넘기면 소각하기로 한 자사주는 넘기면 안 되나요?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사주 1.4%의 기존 자사주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우호 세력한테 넘길 수도 있다는 그래서 거죠. 사실 이번 그 이사회에서 그 결정을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건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유상증자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김상훈 기자님이 계산해 주신 저 지분에는 네. 그 1점 몇 %도 이게 중요해 보이는 숫자라서 여쭙는데 그건 어떻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거는 자사주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어서 빠져 있는 거예요. 없다고 가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눈 딱 감고 우호 세력한테 넘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최현범 회장 쪽이. 그러면 그렇죠. 최현범 회장 쪽 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개가 싸움이네요. 근데 이게 금융당국에서 유권 해석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를 여러 번 발행을 했으면 지금 팔 수 있는 자사주로 마지막 자사주의 신탁기한이라고 하거든요. 처리기한. 그러니까 마지막 자사주가 발행이 된 그날부터 6개월 뒤에 처분할 수 있어. 예. 라고 하는 그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팔 수 있었던 1.4%의 자사주도 6개월 뒤 내년 4월 이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팔 수 없는 건데 네. 문제는 당장의 임시주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 4월에 누군가 팔아서 우호지분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MBK가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대응권을 가져가게 되면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그쵸. 유상증자였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였던 거죠. 당장 다음 달 12월 3, 4일에 결론을 낼 수 있으니까. 아하.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임시주총을 한다. 맞습니다. 그때까지 임시주총 계속 미루겠죠. 그럼 유상증자가 이번에 성공이 되면 이건 피 터지는 피 터지는 싸움이 될 테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상증자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라고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금감원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에도 요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가처분 이게 배임이 아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거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요거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빚을 낸 거는 잘못된 빚이네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 그러면 이게 니네가 정당한 목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신주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신주 발행을 하는 게 되잖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유상증자를 하는 가액은 한 주당 60몇만 원이라고 발표는 했던데 네, 67만 원. 근데 그거는 공시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냥 가정인 아예 아무 의미 없는 숫자고 맞아요. 맞습니다. 실제 유상증자 그 기준이 나중에 정해지면 그때부터 한 일주일 주가 요 평균에서 정하더군요. 거기서 할인. 맞습니다. 그 청약하는 기간의 거래일 기준으로 3일이랑 5일 전에 네. 주가의 가중평균 주가. 거기서 30% 할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갔던 150만 원으로 주가가 다시 가면 그럼 더 높아질 테고. 거기서 30% 할인해 봐야 120만 원이니까 주당 120만 원의 유상증자가 되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실패하겠죠. 그럼 이 정도. 최현범 회장은 지금은 주가가 좀 내리길 바라겠군요. 뭐 아마도 내시면 그러지 않을까 그래야 싶은데 유상증자가 편하게 들어올 거고. 지금은 주가보다는 지금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데 더 MBK 입장에서는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를 좀 올려놔야 유상증자가 다 금감원도 통과하고 가처분도 통과해서 진행되더라도 막을 방법은 주가가 비싸져서 유상증자 들어가는 가격이 한참 비싸지면 막 1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면 유상증자 그럼 흥행 우리 실패하고 사주도 나 이 회사 안 다니고 말지 빚내가지고 이 주당 100만 원에 샀다가 옛날 주가로 돌아가면 어떻게 일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죠. 야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일 발생하니 우리나라는 책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세상에 일이 드라마 같은 일이 매일 벌어지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상훈 기자님은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도 금감원이 이렇게 자기 이 싸움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일 텐데 이렇게 확신을 갖고 들어와서 살펴보겠다고 한 거면 금감원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얘네가 선을 넘었다고 하지 살펴보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지? 당연히 살펴보는 건 금감원이 해야 될 일인 건데 뭘까요? 그게 뭐 맥락 뉘앙스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메롱님은 유증은 합법입니다. 그걸 금감원이 어떻게 막습니까? 유증은 합법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꼬투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부정거래라는 거죠, 금감원. 근데 유증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 네. 야, 어떻게 될까? 알겠습니다. 그런 데까지가 업데이트 되어 있군요. 네. 그 고려 아연은 지금부터 그럼 한 달 동안은 금감원발 뉴스, 가처분 뉴스, 뭐 그리고 주가 흐름,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되겠군요. 네. 김상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네, 감사합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정말 날 감당할 수 있겠어, 소환사? 문제 없어. 내 춤 불을 내뿜는군. 왠지 잘될 것 같은데. 잘난 체하지 마. 억제기가 곧 재생됩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